심각한 세수결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저께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확한 상황 인식, 적절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민들은 고금리 또 여전히 높은 물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망스럽습니다. 첫째, 추경호 부총리의 말로만에 상저하고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상황인식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가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하락은 지난해 2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했던 것에 따른 역기저효과입니다. 농산물과 석유 등을 제외한 물가는 아직도 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청년 측 실업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6월 무역 수지 흑자는 수입이 감소되면서 달성된 불황형 흑자입니다.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개선된 지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경제 운영에 대한 반성과 평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역대급 세수 결손과 그 대책입니다. 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약 36조 원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까지 약 5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무능 결과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감세 정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감세로 인한 경기 부양과 낙수 효과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 등의 조세 개혁은 잠정 연기가 불가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세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감세를 외치다가 돈이 부족한 정부가 현재 대규모 예산 불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24년 세수 예측을 시작해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23년 세수 재축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을에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큰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가 선택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 불용 아닙니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고 국회와 논의는 최대한 미루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산의 심의 확정은 국민과 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안 쓰고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세출 추경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지만 세입 감액 추경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추경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써 무능에 이어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도 이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추경 논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